조울입니다. 75번째 낭독회를 시작하며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인 오늘은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명령 앞에 희생된 304명의 이름을 떠올리며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의 그날을 포개어놓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울어진 배 위로 떠오른 전원구조라는 자막에 안도했던 마음을,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보도가 오보로 밝혀졌던 순간은, 하나둘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을, 그리고 끝내 그 화면 속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도 기억합니다.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국가를, 사라진 대통령의 시간과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했던 정부를, 그리고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혁규, 권재근, 돌아보지 못한 이들의 이름과 함께 사라져버린 언어에 관해 우리는 생각합니다. 2018년 9월 3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 설치되었던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가 철거되었습니다. 설치된 지 1329일 만의 일입니다. 광화문에 설치되었던 분향소도 1797일 만인 2019년 3월 18일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향소 철거를 지켜봐야 했던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지난달 낭독회를 시작하며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2020년 10월 6일부터 20일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4.16 진실버스 여정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달인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16 진실버스 2탄의 여정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2021년 봄이 오기 전에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통해 가라앉은 진실이 떠오를 수 있도록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뜻을 정부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75번째 304 낭독회 우리는 서로서로 빛을 비추며 첫 번째 글은 권미수 선생님의 질문들이라는 글을 서지현 선생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은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에 나오는 김행수님의 질문들이라는 글입니다. 삶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몇 겹의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고 하염없이 검은 바위를 철썩거리는 파도처럼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밖에 말 못해서 미안하고, 가만히 있어서 미안하고, 미안하다고밖에 말 못해서 미안해지는 어쩔 줄 모르겠는 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의 메아리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대하여 4월 16일에 끔찍한 주술이 되어버린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은 5분 후, 10분 후, 30분 후, 1시간 30분 후의 상황을 모르는, 다만 현재의 허둥지둥할 뿐인 인간의 판단착오, 판단 유보, 시간의 도피, 그리고 치명적인 방기이자 망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이 교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동안 가만히 기다리라는 판단을 내렸던 선장 및 다수 선원들은 판단을 망각하고, 판단의 효과를 망각하고, 판단의 비극을 망각하고 황급히 움직여서 위태로운 배를 빠져나갔습니다. 판단의 주체는 사라지고 주체로부터 잊힌 판단의 목소리만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유령처럼 독가스처럼 떠돌았습니다. 판단의 주체를 예외로 하는 판단은 비윤리적입니다. 명령의 주체를 예외로 하는 명령은 비윤리적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뒤돌아서 생각해보니 뼈아픈 실수였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망각, 어떤 무지는 인간적인 약점이나 허점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윤리적인 구명, 윤리가 사라진 비인간적인 빈자리인 것입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부모가 애타고 애끓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힘없는 국민들이 참담하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이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말이란 무엇인가? 묻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어디서 날이 밝아온다고 말할 수 없는 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비추며 서로서로 빛을 비추며 죽은 아이들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찾아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비틀거리는 나는 밤에 쓴 시들에 의지하였습니다. 다음 낭독은 남동호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남동호라고 합니다. 제가 낭독할 내용은 가수 김윤아님의 강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너의 이름 노래가 되어서 가슴 안에 강처럼 흐르네. 흐르는 그 강을 따라서 가면 너에게 닿을까? 언젠가는 너에게 닿을까? 그리움은 바람이 되어서 가슴 안을 한없이 떠도네. 너의 이름을 부르며 강은 흐르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누가 너의 손을 잡아줄까?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산산이 부서진 이 마음과 붙잡아 들 수 없는 기억들이 그 강을 채워 넘치네. 너의 이름도 너의 목소리도 너를 품에 안았던 그 순간들도 덧없이 흩어져 버리네. 그 강으로. 강은 흘러 거대한 바다로 가듯이 우리의 행동도 거대한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임소영입니다. 저는 안산시 세월호 참사 수습 지원단이 기획한 세월호 참사 인터뷰 기록집 이후의 사람들 중에서 단원고 스쿨닥터 김은지님의 인터뷰에서 부분 발췌한 글을 읽겠습니다. 김은지님은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단원고등학교에서 스쿨닥터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하는 것들이 어디 가서 닿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다 닿았고 아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아무도 죽지 않았고요. 사실 그렇게 큰 트라우마 후에 아주 심각한 자살 시도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됐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고 한 명도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모두가 졸업한 거죠. 마지막 순간에 가보니 아이들이 열심히 살았구나.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의사로서 치료보다는 옆에서 같이 견뎌주는, 존재해주고 견뎌주는 치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차피 견디는 것은 당사자들의 몫이고 나는 그들이 견디고 있다는 걸 믿어주는, 그리고 견디는 걸 같이 견뎌주는, 그렇게 견디는 게 맞다고 알려주는 정도의 역할인 거죠. 저는 아이들이 있어서 잘 살아줘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많이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고 지금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줘서 그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너무 고맙죠. 제가 애들한테 맨날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약간 내 인생을 살아라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알게 뭐람? 왜냐하면 내 인생이니까 어떤 이슈가 있어도 개의치 않고 멋지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면 돼요. 그렇게 살기 되게 힘든데 그때마다 알게 뭐람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주면 돼요. 그것뿐이에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재임입니다. 제가 낭독할 시는 박노해 시인의 이별은 차마 못했네와 자작시 4월의 꽃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별은 차마 못했네. 박노해. 사랑은 했는데 이별은 못했네. 사랑할 줄은 알았는데 헤어질 줄은 몰랐었네. 내 사랑 잘 가라고, 미안하다고, 고마웠다고 차마 이별은 못했네. 이별도 못한 내 사랑 지금 어디를 떠돌고 있는지, 길을 잃고 우는 아이별처럼 어느 허공에 깜빡이고 있는지. 사랑은 했는데 이별은 못했네. 사랑도 다 못했는데 이별은 차마 못하겠네. 웃다가도 있다가도 홀로 고요히 시간이면 스치듯 가슴을 대고 살아오는 가여운 내 사랑. 시린별로 내 안에 떠도는 이별 없는 내 사랑. 안녕 없는 내 사랑. 4월의 꽃. 이재윤. 아름답게 핀 꽃잎과 함께 사라진 4월의 꽃이여, 네가 그립구나. 봄은 다시 오고 꽃도 피었는데 4월의 꽃 너는 돌아오질 않네. 활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떨어진 너의 모습이 눈에 어려 눈을 감는다. 진실이 밝혀지고 새로운 꽃이 피면 4월의 꽃 너도 그 어느 꽃보다 아름답게 피어나리라. 네, 정종훈입니다. 수원 4.16 연대에서 지난 6년 동안의 수원에서의 그 세월호 활동을 기록하는 그런 책들을 발간을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뒷부분에 세월호 관련 활동하는 각 단체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세월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수원 지역 목회자 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 수원 지역 목회자 연대에서 이렇게 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세월호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이 사회를 일깨우는 십자가입니다.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생명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세월호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노력은 이 사회가 변할 수 있는 희망의 십자가입니다. 세월호를 품에 안고 세월호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깊은 슬픔이라는 조종환님의 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은 구름처럼 하늘을 덮고 있다. 슬픔은 안개처럼 온몸을 휘감는다. 바닷바람 불어와 나뭇잎을 일제히 뒤집는데 한 줄기 해풍에 풀잎들이 차례차례 쓰러지듯 나도 수없이 쓰러진다. 분노가 아니면 일어나 앉을 수도 없다. 분노가 아니면 몸을 가눌 수도 없다. 기도가 아니면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다. 맹골도와 바닷물을 다 마셔서 새끼를 건질 수 있다면 엄마인 나는 저 거친 바다를 다 마시겠다. 눈물과 바다를 서로 바꾸어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엄마인 나는 360날을 통곡하겠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낼 수 있다면 바닷속에 잠긴 18 푸른 나이와 애비의 남은 날을 맞바꿀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썰물 드는 바다로 뛰어들겠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낼 수 있다면 4월 16일 이전과 4월 16일 이후로 내 인생은 갈라졌다.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 했지만 다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있는 동안 내 자식이 대면했을 두려움, 거센 조류가 되어 내 자식을 때렸을 공포를 생각하는 일이 내게는 고통이다. 침몰의 순간순간을 가득 채웠을 우리 자식들의 몸부림과 비명을 생각하는 일이 내게는 견딜 수 없는 형벌이다.
미안하고 미안해서 견딜 수 없다. 내 자식은 병풍도 앞 짙푸른 바닷속에서 죽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죽인 게 바다만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 참혹한 순간에도 비겁했던, 진실을 외면했던, 무능했던, 계산이 많았던 자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자꾸 끊어지곤 한다. 하느님,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하고 묻다가 물음은 울음으로 바뀌곤 한다. 이제 혼자 슬퍼하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함께 울겠다. 파도가 다른 파도를 데리고 와 하얗게 부서지며 함께 울고 함께 물결치겠다. 함께 슬퍼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걸어다닐 수 있으랴. 그들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으랴. 정작 잘못한 게 없는 많은 이들이 미안해하며 울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라는 걸 안다. 그들의 분노가 내 분노라는 걸 안다. 그들의 참담함이 내 것인 걸 안다. 이 비정한 세상, 무능한 나라에서 우리가 침묵하면 앞으로 또 우리 자식들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노란 리본을 달고 또 단다는 걸 안다. 내 자식은 병풍도 앞 짙푸른 바닷속에서 죽었다. 오늘도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때린다. 오늘도 눈물은 바닷물처럼 출렁이며 나를 적신다. 한 줄기 바람에도 나는 나뭇잎처럼 흐느낀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메탄동집부를 함께하는 조익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낭독한 글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등이 함께 기록한 세월호 참사와 함께한 시민들의 3년을 기록한 인터뷰집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중에 최강현씨 인터뷰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그려보면 아이들이 다 예뻐요 라는 정원선님의 글을 낭독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기억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그림을 전해드리면서 이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구나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아내는 피켓팅하고 서명하고 열심히 하는데 과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가슴은 아프지만 보고만 있는, 그런데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아이가 떠나버린 텅 빈 방, 치울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방에 그림이 걸린다. 아이의 초상화가 한 점, 아이의 일상을 담은 그림이 한 점,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웃고 있는 그림이 한 점. 늘어난 그림은 벽을 메우고 가끔은 슬픔도 메우면서 가족들에게 말을 건다. 때로 가족들이 먼저 말을 건네기도 한다. 별이야 잘 있니?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 아빠도 곧 너한테로 갈 거야. 그때까지 여기서 해야 할 일을 꼭 마칠게. 당신들은 운다. 울 수 없는 누군가를 대신해 혹은 우리를 대속해 이 지독한 세계를 통곡한다. 진심과 애정을 쏙쏙들이 담아낸 한 점. 우리는 최강현 씨의 그림을 예술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 삶이 바로 그렇다. 아주 먼 섬에서 당사자의 부모도 없는데 생일상을 차리고 절하는 그 모습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술 따위는 없는 게 낫겠다고, 차라리 사라져버리라고 거듭 생각했다. 존재를 내부로부터 타격하는 것,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만족감을 주는 것, 대체 불가능한 것, 그것이야말로 예술의 진정한 효용이므로. 사진 속의 생일상, 즉석밥과 즉석 미역국, 콜라와 생수와 과자로 차려진 벼랑 끝의 생일상은 소박해서 아름다웠다. 그 상 너머로 바다가 보이고 맹골군도의 섬들이 조망막하게 흩어져 있었다. 다도에 그 망망한 바다에 뿌려진 꽃잎 같은 섬들이 갑자기 솟아난 애기 무덤처럼 보였다. 바다는 한없이 잔잔했다. 마치 그날처럼. 네, 감사합니다. 네, 수원에 자리한 내열 사랑방에서 함께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기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낭독하는 일이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다 함께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낭독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레얼 사랑방 식구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304 낭독회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함께합니다. 다음 달에는 12월 26일 토요일에서 함께할 예정이고요. 아마도 줌으로 그리고 죄송합니다. 304 낭독회 일꾼들 중심으로 낭독회를 이끌어갈 것 같아요. 다음 달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낭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